3월 1일이 제2신문사 창간 70주년입니다. 지난해에 그 지령 2만 호를 달성했고 또 올해 70주년이라 상당히 의미가 깊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을 모시고 지나간 이야기와 또 앞으로 우리 신문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의상 이쪽부터 본인 소개와 그 재직 당시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국장님. 아마 여기 오신 분 중에 아마 제가 제일 충청일보라는 회사에 제일 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53년 4월 1일 날 입사를 해가지고 아마 편집위원까지 왔다 갔다 한 것까지 하면 아마 한 36년 동안 충청일보 근무한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WT판 그거 2면만 발행을 하다가 조금 발전해서 이제 4면을 발행하고 그랬는데 제가 53년도 왔을 때는 바로 전쟁 직후라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서 이렇게 판을 다 짜놓고도 종이를 못 사가지고 인쇄를 못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종이회사는 현찰을 안 주면 안 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쟁터니까 이렇게 뭐 더 쌓인 게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신문에 나오면 어제는 제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발행을 못했으니까 독자 여러분 뭐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사고를 내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 90년도까지 겪으면서 보면 신문사가 이제 파동도 많았고 또 이제 어려웠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고난도 많았는데 어쨌든 70주년이라는 그 역사는 아마 이 한남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경남신문하고 우리하고 그게 아마 46년도 역사 창산한 건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원일보가 우리보다 이제 1년이 더 빨리 했는데 거기는 이제 한강 이북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되면 강원일보, 충청일보, 경남신문 요것이 아마 40년대 발간된 신문 중에 유일하게 충청일보가 거기 껴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맙죠. 네, 김 부장님 말씀하시죠. 어차피 자기소개부터 먼저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나는 70년대 이제 타 신문사에 있다가 충청일보에 이제 가담을 해서 내가 제2사회부장하고 문화부장, 그 다음에 이제 사회부장, 편집부장에서 논설위원 해가지고서 아마 89년도인가? 89년도일 거예요. 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서 중구매를 창간한다고 이제 그때 당시 이상훈 여기 편집장 계실 때 부름을 받아서 충청일보에 합류를 했었는데 벌써 우리가 나이들 먹다 보니까 이제 신문사도 나이를 먹고 했는데 벌써 옛일이 되고 말았어요. 이 70년이라는 충청일보의 연륜을 되돌아봤을 때 굴곡이 많았어요. 중간에 아픈 경험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도 없이 왔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걸 겪었다는 건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70주년을 맞는 이 충청일보가 사실상 충북 일간신문의 본류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가지고서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희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70주년 일단 창간을 축하드리고 네. 저는 77년 2월 1일자로 공채에서 입사를 한 후에 퇴직할 때를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집에 제가 절필할 때 절필 썼던 원고를 찾았어요. 내가 그래서 그걸 보니까 2004년이더라고요. 2004년. 그러니까 한 27년여를 27~8년을 논설 실장을 끝으로 충청일보 젊은 꿈을 다 바쳤던 충청일보에서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예. 인사하겠죠. 임백수 국장님. 나도 70주년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저는 73년 4월 10일자로 충청일보 수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교열, 편집, 사회 어느 부서를 막는 부서 당 다 거쳐서 노조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교황 선출 방식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내가 편집국장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편집국장은 그러니까 노조에서 선출직 편집국장도 했고 회사에서 임명하는 임명직 편집국장도 했고 또 논설실장도 했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이사 편집국장으로 해서 퇴직할 때까지 만 31년 8개월인가를 32년을 충청일보에 못 바쳐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는 충청물에 애정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 충청일보 가족들 열심히 해서 좀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남수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모두 창간 70주년이라는 큰 역사적인 그런 생일을 앞두고 있다는 데 대해서 먼저 축하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서 초청을 받고 좌담을 한다고 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날짜가 나는 사령장을 어디다 놨는지 잊어먹었어요. 그랬는데 이 충청일보에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충청일보에서 처음으로 충청일보 말고 다른 사업을 펼치겠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1974년도인데 1974년 4월 제가 16일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근데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4월 16일자로 제가 소년 충청이라는 신문에 소년 충청 기자를 뽑는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소년 충청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는 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있었어요. 자매지라고 자매지라고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와서 소년 충청이 한 6개월, 7개월 하다가 이게 폐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부, 광고부 거쳐서 제가 이제 편집국으로 이렇게 가면서 했기 때문에 충청일보의 어떤 역사도 역사지만은 그리고 살림살이 또 모든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많은 걸 겪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충청일보에 입사하면서 7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은 외국에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나 할 때 처음으로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스를 사갖고 갈 때에 이제 그 당시가 1990년 중국하고 수교가 되기 전인데 지금 저 앞에 자리하고 계신 김웅기 국장님을 모시고 당시 제가 체육부장 때 아시안 게임을 취재 갔다 오는 그런 충청일보에선 최초로 외국에 비용을 들여서 특파를 가갖고 28일 동안 취재하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얘기하면서 이제 슬슬 풀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다들 충청일보에 정말 애정을 가지시고 장기간 근무를 하시고 충청일보의 깃틀이 되신 분들이 5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직 당시에 혹시 특종을 하셨거나 또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우리 김춘기 국장님께서 좀 먼저 말씀해 보실까요? 예,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일본의 전두환 정권 때인데 일본의 지방 기자들이 일본 공동 취재단을 해가지고서 일본을 간 일이 있었어요.
가가지고서 그 일본 취재기를 연재를 했는데 사실상 그 지방 기자들이 일본에 나가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그 충격을 받는 일이 많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그래서 와가지고서 그걸 연재를 하면서 우리나라 그 언론 수준이 일본 수준하고 언제나 저게 따라갈 수 있느냐는 비교는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그때 아마 연재가 한 10여 회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 앞서 가지고서 80년도 초일 거예요. 와서 보니까 지방신문에 그 호흡이 길게 끌고 가는 연재 기획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이제 대학을 맡아서 그랬는데 대학사회라고 해가지고서 연재를 시작해서 그 대학사회 변모 상황을 해가지고서 아마 지역 신문으로서 한 30회까지 아마 나 정확하게 몇 회인지 모르지만 끌고 갔었거든요. 그러다 한 2달 후에 조선일보가 그 김학두군 기자인데 대학인이라는 그 대학 시리즈물이 그 나오더라고요. 모방을 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나는 나대로인데 그래요. 지방 언론이 그래도 대학 사회를 조명하는 데서 먼저 손을 대가지고서 그만큼 나갔을 때 중앙지 그 유명한 언론이 뒤따라왔다 하는 걸 때 상당히 자부심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도 이제 워낙 여러분들이 다 겪었던 일이지만 취재를 하면서 이동수단의 제한으로 해가지고서 걸어서 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 그 취재 수단이었었는데 그래도 열성을 갖고 신발 닳지 못하고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생생스럽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우리 임병무 동지가 지금 병상에 있어가지고 여기 못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지방신문에서 그 시골장을 그 시리즈로 전통시장을 갖다 취재했던 것이 아마 우리 충청일보가 거의 처음이었던가 싶은데 예, 맞아요. 그 아이들을 임병무 내가 이제 문화부장 때였었는데 임병무가 이제 함께 그 문화부였는데 그걸 한번 기획하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서 아이고 그거 하려면 그 취재 수단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는데 한번 해보자. 네 기자 생활에 보람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서 자전거를 타고서 아마 임 기자가 취재를 다녔고 그러다가 그 뭐 취재 가방 같은 것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주 그 친구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 취재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단행본으로도 그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임병우 동지가 그런 보람을 하나 남겼다는 데 대해서 참 보람스럽고 그런데 현재 병상에서 완쾌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제가 조금 옆에 계신 분 좀 칭찬을 해드린다면 우리 김승기 국장님은 그 충청일보에 와서 첫 번에 그 검찰청 있잖아요. 법원 검찰. 우리 그때 인원이 적어서 거기를 했는지만 거기를 이렇게 우리가 그 확보를 하지는 못했어요. 거기서 주는 홍보 자료만 이렇게 쓰고 그랬지. 실제로 가서 그 검사나 판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취재도 못했고 하여튼 취재 기자가 가서 검사와 법원을 이렇게 평정하게 취재할 수 있는 그 터로 닦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계죠. 교육위원회를 비롯해서 이제 그때 그 자리를 개척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자료 일어나질 않고 실질적으로 가서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취재해오고 잘못 문제점을 또 하고 그래서 우리 그 김철기 국장님은 우리 충청일보에 큰 일을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민경탁 그 국장님께서는 그 노사 대립하고 있을 때 그 논설실장을 하시다가 절필을 선언해서 많은 후배들에게 공감을 주신 적이 있는데 뭐 좋은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무철필한 게 좋은 얘기라고. 그 당시는 아마 여러분들이 계셨어도 절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사간의 극히 극한으로 대치되어 있을 때 제가 지금 그 원군을 찾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첫 규절만 제가
그날의 그 어떤 그걸 한번 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예. 첫 구절만 좀 인용을 할까 합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충청일보 가족들의 절규가 가슴을 파고듭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후배들의 몸부림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들이 제작 거부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선배로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 자괴감과 무기력감에 남몰래 가슴 아리를 했습니다. 젊음과 누구 못지않은 정열을 다 바쳤던 직장이 급기야 직장 폐쇄까지 들먹여지는 안타까운 현실은 정말 감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미력 하나마 후배들에게 힘을 보태고 격려하는 일이 나의 몫이라는 판단에 따라 자판을 두드리는 일손을 멈추려 합니다. 뭐 그게 이제 처음에 아예 눈물 나는 사연이네. 난 처음 듣는 건데. 그 당시에 우리 후배 노조원들이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다. 또 회사로에서 어떤 그 요구나 이런 것들이 번번이 거절됐을 때 그 느끼는 그런 고통을 지켜보면서 선배로서 편하게 앉아서 뭐 논소리나 쓴다는 자체가 이게 사치다. 이게 사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그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우리 선후배가 계셔도 그 상황에서는 절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임백수 국장님은 편집국장을 그럼 3번 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뭐 그동안의 에피소드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충청일보 그 이력서를 그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 사령 받은 게 2장 앞뒤로다가 난 6개월 이상을 한 부서에 이상 근무한 게 몇 번 안 돼.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법원 검찰을 출입한다. 조금 거기서 일 좀 할 만하면 너 체육부로 가. 거기서 또 일 좀 조금 할 만하면 너 어디로 가? 주재기자, 음성, 충주, 제천까지 3번을 돌아다녔고 그런 거 다 떠나고요. 법원 검찰 출입할 때 그때 당시 지금 임재엽 지금 동양일보 임재엽 기자가 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보조 기자로다가 또 걔 고인이 됐지만 수습 기자? 아니 일본 말로 하기가 곤란해서는 아, 저기 돌아가신 분이 정계미 김기준인가 뭐 있지? 이기준이 이규준이하고 둘을 데리고서 내가 법원 검찰 경찰을 내가 이제 사회부 차장 시절에 출입할 때 그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경남 지사로 있는 홍준표 네. 그 지사가 그 당시 검사로 있었죠. 검사 최수습 검사였어요. 수수? 이름이 홍판표. 그래 아. 맞지. 여기- 또 지금 여기서 황교안 총리가 홍판표 검사 바로 위에 정식 이제 검사였고 그때 내가 검찰청에 가면은 홍판표 검사가 황님이요. 오늘 저녁 말하자면 술 좀 어떻게 좀 엮어서 사달라는 거야. 그때 사직동에 그 아주 유명한 또 소 머릿고기니 뭐니 그런 고기를 파는 집이 있었어요. 미성. 거기가 아주 아성? 미성이라고 미성. 미성이겠죠. 거기가 검사들을 아주 또 거기 단골이었어. 그 당시에 청주에는 종합 건설사가 5개 비급쓸 때요. 지금은 뭐
종합건설사가 100개, 200개도 되지만 그 사람들을 엮어주면은 오히려 그 사장들이 그렇게 고마워했다고. 그 당시는 지금은 큰일 날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간단히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그 편입국장 아까 그 세 번 하는 동안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세 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창간일 때마다 가서 그 세 대통령을 역대 3대 대통령을 내가 전부 그 지금은 어림도 없는 아, 얘기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전국 방송까지 타가지고 저 부산에 있는 친구들까지 전화를 막 걸려올 때요. 그때만 해도 충청일보 이상이 대단했네. 그때만 해도 충청일보가 1도 1사 시절서부터 네. 거쳐가지고 이름이 많이 났을 때 중부메일이 그 다음에 생겼어도 그렇게 네. 알아주지를 않을 때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충청일보가 진짜 위상이 참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충청일보가 내가 보기에는 진짜 이름값, 역사값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들 해서 충청도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장국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예, 저도 제일 먼저 충청일보를 좋은 기억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예. 노사분규 때 그때 노사분교도 있었고 사주의 정책적인 문제도 있었고 이래저래 이제 많은 게 있었는데 지금의 충청일보가 이렇게 번듯하게 70주년을 맞이하고 또 이제 일간지에 벗어나서 미디어 또는 영화라든가 많은 사업을 벌쳐서 언론이 이어가기 위한 어떤 사업체로 하여금 언론을 살리기 위해서 영상 사업도 하고 뭐 한다는 자체가 참 좋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문화부장을 하게 되는데 문화부장을 하면서도 4번이나 사령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오래 하고 계셨겠지만은 김충길 국장님께서 문화부도 오래 하시고 사회부도 오래 하셨지만은 사령장 받는 거는 저보다 많이 받아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충청일보에서. 충청일보에서 제일 마지막에는 문화부장, 체육부장, 교육부장, 편집부장, 교열부장 이렇게까지 해서 제2사회부장까지 해서 6개를 한꺼번에 해갖고 편집부국장을 하고 있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기억에 아까 나는 게 이제 2가지를 말씀드리면은 한 번에는 경제인이 저희 사주를 할 때입니다. 그때 사주 일대에 언론을 빙자한 사업자금 융자라든가 모든 게 있어서 검찰서부터 편집국을 제외한 업무국 또 사장실의 총무국에 서류를 급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요? 네. 그때 이제 비상체제로 해서 많은 기자들이 올라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제4회부장으로 해서 보건업종 영동에 주재하고 있을 당시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본사로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검찰에서 수색되어져 갔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고 기자들이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기자들 중에 가장 언론 탄압이라고 끌고 가는 당시의 노조 일부가 그것을 언론 탄압이다라는 얘기로 해서 이거는 끌고 나가는데 제가 강력히 제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언론 탄압이 아니다. 언론 탄압하고는 틀리다. 개인의 저기고 조사 관계지 언론한 거 아니다 해갖고 저희들이 그때의 결의서나 뭐를 써갖고 검찰을 잡고 또 이렇게 탄원을 한다 했던 것을
저기를 해버렸어요. 막살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사주는 구속되고 다른 사주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누가 구속됐죠? 그때가 이제 민 사장인데 민 사장이 민권식. 민권식 사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주가 더 이제 저기에서 그때도 당시에는 임광수 사주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운영권을 민 사장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보낸 사람이 안기부 출신인 안 사장입니다. 한병섭 사장. 안병섭 사장. 자, 그 사장님이 오셨을 때에 저는 그 당시에 제2사회부장을 끝으로 하고 그걸 끝나서 제2사회부를 끝나고 편집부국장으로 해서 편집국장에 지금 옆에 계신 그 임백수 국장님이 하시고 편집부국장으로 제가 이제 자리하면서 업무를 시작하는데 당시에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아주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신문에는 김대중 씨 사진을 갖다 올려놓으면은 큰일 났어요. 이걸 누는 게 아니다 해갖고 김대중이나 야당의 그 지도자 사진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이 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편집부국장이면서 밑에 기자들이 그 기사와 함께 선택해서 가져오고 또 부국장으로 봤을 때의 판단이 정치적인 그 색깔로 보았을 때 그때의 여당에 나오는 거 비율에 5분의 1 정도의 비중을 두고 편집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했는데 그 5분의 1도 막 과했던 것 같고 또 사진까지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제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자들에 대한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 편집부국장의 일이고 편집부국장은 그 기자들을 다스리는 거고 편집국장은 대외적인 거라든가 신문에 대한 어떤 갖고 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또 임백수 국장이 저한테 많은 걸 줬어요, 권한을. 두 분이 편집권에 대해서는. 부국장이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할 때마다 심화서를 쓰는데 한 4-5장을 계속 썼어요, 제가. 밑에 직원을 기자의 거를 대신해서 결국에는 사정이 들어갑니다. 좋지 않은 사정의 제일 1호 대상이 장남수였고 그래서 사정에서 정직 6개월 어쩌고 그러길래 그날로 1905년 1월에 출근하는데 보니까 이게 벽이 붙었는데 6개월 정직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4일날 출근하면서 그냥 사표를 던지고 그냥 나왔죠. 그게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충청일보에 대한 것을 안녕하고 나왔는데 그 이듬해도 얼마 몇 지나서 6월인가 몇 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김대중 야당 지도자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청일보 벽판에는 여지껏 충청일보에서 사용하지 않던 그렇게 대형 벽판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는 그 벽보를 붙인 걸 보고 신문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신문이 몇 년 후에 이제 그렇게 폐쇄 작업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사측과 노조 측과의 그 갈등으로서 잠시 휴면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북경아시아 게임에 가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거의 다 딴 데 지방 기자들은 구경만 하러 다니지 우리 같이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무슨 조총련인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선전하면서 선전물 준 것도 우리만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 저기 그 우리 뭐야 저기 중부 일본가 이 저기 수원에 있는 친구 중부 사진자 후배가 중부일보 중부일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선배님 저 여기 와서 이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청주에서 전교체전 하는데 작년에 우리 회사가 그 전교체전에서 화보를 만들어서 한 2억을 남겨 버렸던 거야. 화보 그럼 춘천일보가 당연히 화보 만들어서 그걸 해주고 저기 선배 형님이 여기가 계시느냐고. 나는 그것도 몰랐지. 그래서 장남수 우리 부장하고 둘이 상의했어. 우리가 만들까 말까. 그래서 우리 둘이는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집장님한테 전화를 그때 해가지고서 그거 한번 추진해보자. 그래서 구현길 기자한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그 리허설하는 걸 전부 칼라로 찍어라. 칼라로. 그렇게 하고 우리는 끝나고 나고서 이제 북경에 어디 한 일주일 동안 좀 구경을 하고 오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일주일 후에 전교체전이 열리니까 우리가 오전부터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뭐야 편집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 이제 중부메일이 새로 생겼는데 우리 중부메일한테 질 수는 없지 않느냐. 근데 중부메일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중에서 사진 잘 찍는 기자를 저기 그 사진 기자가 아니라 사진사들을 15명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각 저기 경기장마다 전부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뭐야 우리가 김대중 기자를 특채가 그때 이제 하고 특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 개권 기자라고 해서 4사람을 보완을 해가지고 각 그 경기장에다 배치를 해서 그날부터 장남수 부장하고 나는 그날 찍어놓은 거 사진을 골라서 좋은 거는 전부 가편집을 했어 이렇게 매일 해가지고 경기 끝나고 한 일주일 됐을 때 우리는 그 전교체전 화보를 만들었다고. 거진 다. 그때 그때 김대영 수익이 얼마 교수가- 있었어? 꽤 됐을 거 그때. 수익은 모르지 우리는. 김대영 교수가 표지를 또 이렇게 표지도 그려줘서 수익 얼마나 수익 잘했는데 예. 충청일보 그래서 그거는 수익은 우리는 몰랐지. 그래서 3만 원을 받기로 내가 했는데 조금 아는데 응. 그 시절에는 내가 저 편집국장 이사로 등기 이사를 등기 하셨다니. 이사를 하는 바람에 경영에 참여를 해봐서 이제 아는데 내 전까지 거의가 이 저기가 없어. 사인이 없지. 결산한 게 없어. 결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해갖고 얼마 그냥 거기 먹으면 심지어는 끝날 미수 거죠. 중국하면은 뭐 1억이 떨어졌네 막 우리가 그럴 때 아니야. 네. 없어. 결산이 없어요? 그 돈이 다 어디 갔어요? 모르지 뭐. 그냥 정당을 사업 들어가고 마른 거예요 그냥. 그 이렇게 말하고 저기 그래서 가서 그 우리 마주 얘기할게요. 예. 이제 그 전교체전 화보가 이제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3만 원을 받아야겠다는 게 그래서 내가 선수들 가난하니까 자기 얼굴 들어가 자기 사고 싶을 거 아니야. 이제 2만 원씩 하자. 그래서 그때 그 하는데 막 이제 화보를 만들기 시작하는 광고가 막 돌아가지고 광고로 채워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맞아 그게. 맞아 그때 네. 좀 남은 근데 것 이제 같은데. 중부메일은 우리보다 남았어 한 남았어 그때. 거의 한 달 지나서 나왔어 책이. 조금 늦었지. 예, 나왔는데 그게 이제 슬라이드 찍어서 사진은 더 근데 그 사람들은 포인트가 없어. 이게 축구 경기 하면 축구 경기 이렇게 찍고 뭐 충북이라는 특성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중부메에서 만든 건 우리 사진을 4장을 갖다 거기다 붙였어요. 충북이라는 선수들한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좀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묻었는데 그렇지. 그때. 돌아가신 이상훈 그 저기 사장님 그때 어디선가 만났는데 김국장 때문에 우리는 3억이 손해 났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 그 계셨으니까. 북경 아시안 게임에 안 갔으면 그걸 그 화보 만들 생각은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있을 때도 있죠. 에피소드가. 아니, 더불어서 저기 충청일보로 빛낸 사람 중에 전부 이제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저 조무주 지금 존무야 실장이야. 실장입니다. 조무주 실장 그 김영민이지? 예. 둘이서 남한강. 그 남한강. 남한강. 고생들 많이 했고 또 그때 농기구 소개. 교통사고도 이제 났잖아. 참 교통사고도 얼마나 나가지고. 이글거리였었어. 예, 아 진짜 그때 그렇지. 일 참 많이 했지. 다들 그리고 열심히 막 했어요. 차 사고가 나지를 않았나 뭐. 제가 저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 내 제- 경우가 예. 예를 들면 저 아까 저 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저 미호천 거기서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제드름이
그 청원군 내가 출입할 때 저 강해면에 취재를 뭐가 있어서 갔다가 장리쌀이라는 걸 내가 취재를 해서 기사로 했었어. 네. 그래서 안기부까지 끌려간 적이 있어. 그게 이북 방송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왜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아직도 장리쌀이 장례살? 장리쌀 장려사 봄에 쌀을 얻어서 가을에 또 뭐 이렇게 아. 그거 이라는 거 그 장리쌀이 아직도 있다고 그거 기사했다가 이북에서 그걸 인정했다. 그래서 안기부까지 끌려갔는데 그 당시 그때가 고인이 되신 그 이상훈 씨가 이제 말하자면 편집국장 시절인데 그분이 그런 건 또 잘했어요. 그런 거 가서 나 같은 사람 말하자면 갓두드러 맞지는 않았는데 빼오는 거. 빼오는 거 발이 넓었어 말하자면. 저도 어? 보안부대 끌려간 적 있어요. 난안 그래. 그리고 군사 그 정권 때 내가 편집부에 근무하면서 도청에 몇 개월 동안을 가서 검열을 받는 거 80년대. 맞아요. 80년대. 아직도 난 그게 예. 참 그때는 80년대. 한국 언론이 뭐 다 그렇게 탄압을 받을 때니까 변명 선포. 요거 빼 하면은 그냥 할 수 있고 또 공란으로 하고 그냥 판을 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참 군발이 소위 군발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앉아가지고서 그럴 때가 있었죠. 이래라 이제 저래라 할 때 정말 환장할 뻔했어 그때. 네, 우리 이제 아까도 약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충청일보가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에는 일도일사라 정말 대단한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했는데 제가 다시 재입사를 하고 보니까 신문사가 7개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난립이 돼서 이거를 통폐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 김충길 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 신문사를 왔다 갔다 하셨는데 지방지 난립을 딛고 어떻게 우리가 경영을 잘 해서 그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지금 사실 지방지가 이제 난립해가지고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이제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충청북도 발행되는 일간 신문을 봤을 때 그 ABC 협회 그 통계를 하면 만부 이쪽 저쪽에서 전부 이제 배포되고 발행되는 신문이 만부 이쪽 저쪽인데다가 이제 유가지에서 받는 것이 거의 뭐 60%도 채 안 되는 그런 판국에서 경영에 무지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뭐 너네 서름 내 서름 이런 공통적인 이제 운명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그 지방 난립된 그 오프라인 매체 경쟁을 한 걸음 더 나가지고서 지금은 그 일간 종이 신문과 경쟁이 아니라 이제 그 인터넷 신문과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종이 신문의 그 확장 문제가 한계에 부딪힌 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온라인 매체 등장으로서 이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그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돼요. 지금 미국 언론학자들이 종이신문이 없어지는 시기를 미국 경우는 내년부터라고 보고 한국 경우는 2026년부터 한국에 지금 종이신문이 없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 가장 그 지방신문들이 그 난립되면서 온라인 매체하고 경쟁하면서 차별화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데 차별화 편집 데스크들이 지금 편집국 직원들하고 구성원들하고 논의를 하면서도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인적 구성원의 그 전문성 문제와 이제 연결되는 문제고 경영의 문제와 이제 연결되는 건데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경영권에는 이제 그 영업권하고 편집권이 있고 이제 인사권, 재무권, 고객관리권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하나 있는데 문제는 이 일간 신문들이 그 성격이 이게 개인적인 사업이면서도 공익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경영이 신문의 그 편집성을 갖다가 도와야 한다는 입장에서 언론의 기본 입장인데 신문의 생존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편집이 오히려 경영을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 권력보다도 광고 스폰서의 눈길을 봐야 하고 광고에 영향을 미치고는 관계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광고 배정에 홍보에서 예산에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요. 나는 지금 그 현업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언론계를 봤을 때 이제는 어떤 중요한 그 일간 신문이나 그 중요 종이 신문 매체가 영향을 발휘해서 기자가 영향을 발휘한다보다는 이제는 스타 기자나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기자가 있음으로 해서 그 매체가 영향을 받는 예.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신문의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신문의 전문성을 갖다 강조하고 차별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영층 입장에서는 생존이 어렵다 보니까 기자의 전문성을 길러주지도 못하고 전문 기자들을 양성해서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쓸만하면 또 중앙지에 뺏기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난립된 종이신문과 경쟁에서 한 번 더 나가지고서 온라인 매체하고 말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그 기자의 전문성이나 차별성 문제에서 고려하지만 않으면 활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온라인 매체가 지금 가장 미국에서도 버즈피즈라는 그 온라인 소셜 미디어가 나와가지고서 뉴욕타임스가 가장 경쟁 상대로 그거 지목하고 나왔다는 게 어제 그 언론에 외신에 뜨던데 보니까 거기 지금 그 온라인 매체의 1개월 방문자 수가 2억 명이고 그 콘텐츠에서 접속하는 검색 수가 한 달이면 50억 된다는 그런 그 상황을 봤을 때 거기에 드는 그 기사의 콘텐츠가 전문성에 있어서 요즘에 흔히 말하면 낚시 기사 예를 들면 기사 제목 하나에 여러 내용이 포함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죽어야 하기 전에 봐야 할 챙겨야 할 것들 예를 들자면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챙겨야 하는가 하는 등 제목 하나에 여러 기사를 갖다가 탐사보도 형식으로 나가는 그런 그 편집의 방향이 되지 않으면 아마 기사 차별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걸 나는 보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지금 현업에 떠나면서 나는 사회복지계에 투신하면서 사회복지신문을 갖다 편집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계의 여러 현안을 갖다 제대로 짚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이 지역에서 터줏대감을 노릇해야 할 충청일보가 오늘날 지방지 충청북도 7개 일간지 원로브댐 그 중에 하나라는 위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장구한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빛이 발할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나는 특히 경영층하고 편집 데스크가 전문 기자와 차별성을 기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하셨네요. 그리고 민격탁 선배께서는 그 어떻게 해야 그 어려운 경영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 좋은 말씀 좀 부탁합니다. 그거는 뭐 신이 오셔도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하여튼 지금 언론 환경이 뭐 열악하다라는 것은 뭐 저도 이제 들어서 알고 있고 그래도 참 꿋꿋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후배들이 대견하고 여튼 앞에 우리 김충길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뭔가 차별화를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언론 매체들이 다 하향 평준화가 됐어요. 방송을 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문은 뭐 처우를 이만큼 해주는데 니네들은 왜 자꾸 더 달라고 그래. 다 거기 맞춰 이렇게 자꾸 하향 평준화가 되니까 진짜 무슨 어떤 그 열심히 일할 만한 동기부여도 안 되고 또 유능한 분들은 또 다 각자 자기 또 길을 찾아 기웃거려야 되고 또 가족들은 지금 뭐 최소한의 그런 어떤 욕구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의 하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진짜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차별화하다. 나도 이제 아까 뭔가는 똑같은 그런 취재 방식이라든가 똑같은 경영 방식 가지고는 돌파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뭐 기본적인 얘기지만 사실 어려울 때 기본부터 차근차근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 뭐 그 해법이야 또 아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또 다른 또 뭐 이런 안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가장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그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임백수 국장님은 뭐 타사의 경영진도 하셨으니까 뭐 좋은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 전에 오늘 여기로 오면 회사 발전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을 질문이 그럴 것 같아서 점심을 먹기 전에 메모를 좀 해봤습니다. 예. 지금 근 20여 년 전서부터 종이신문이 절멸할 것이라고 많은 그런 사람들, 특히 신문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도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충북, 특히 청주에서는 우후죽순처럼 종이신문이 많이 늘어났는데 아직까지도 전부 다들 다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문이 충청일보가 말하자면 더 오래오래 잘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빨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질 좋은 신문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네. 이 지금 뭐 10년 안에 5년 안에 종이신문이 절멸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그 디지털에 밀려가지고 지금 신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질 좋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도 한 시간에도 수백 가지 기사거리가 발생하는 시대에 그걸 종이신문이 속보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우선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보도를 해놓고 며칠이 지나더라도 그걸 아주 면밀히 세세히 취재를 해가지고 네. 신뢰받는 기사화를 했을 때 독자들이 신뢰해서 그 신문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네. 한 예로 미국 뉴욕 타임즈가 전 세계에서 이름이 있는 것은 질 좋은 신문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지가 그 아마존 그 왜 뭐라 그러는 거야 그 책방 그한테 팔렸잖아요. 네. 그 뉴욕 타임즈보다 질 좋은 신문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뀐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네. 미국 특히 뉴욕을 가면 그 뉴욕 타임스 NIT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내가 하는 언행이 내일 뉴욕 타임스에 게재돼도 떳떳하다면 행동을 하라는 윤리 원칙에 의한 그 미국 사람들의 그 법칙 윤리 원칙이 있다고요. 네. 그게 바로 신뢰받는 기사를 뉴욕 타임스는 항상 독자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 세계 사람들이 뉴욕 타임즈를 모두가 신뢰하고 봐주기 때문에 몇 천만 부까지 지금 거기는 신문이 독자들한테 팔리고 있다는 사실은 아까 얘기하듯이 질 좋은 신문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청일보도 속보 경쟁에 뛰어들지 말고 좋은 신문, 질 좋은 신문을 만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론이 해야 될 게 뭔가라는 것부터 예. 왜 이게 좀 적자인데 왜 자꾸 하려고 하는 사주들은 계속돼 있고
빚은 져가면서 하고 싶은 언론이 왜 그런가의 매력은 있습니다. 네.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 김청길 선배님만큼이나 신문을 충청일보를 뒤로 하고 나서 신문 이렇게 만드는 거다 갖고 한번 만들려고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개인 돈도 투자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고 또 한 번은 또 이제 아시다시피 외지 지역의 신문을 들여다가 했다라는 비평도 받았는데 이것저것 해보니까 신문은 지금 우리를 충청일보를 꼭 봐야 되겠다고 찾는 사람은 지금 독자가 한 8천 되나요? 충청일보 많이 잡아준 거네 내가. 그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한 8천 명 정도가 이제 45%가 충청일보를 봐야 되겠다고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안 봐요 많이. 자 그러면 아까 속보전에서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하느냐 하면 이 인원 갖고 다른 거 비싼 통신 같은 거 쓰는 거에 통신 쓰지 말자고요. 완전 로컬로 가자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선 될 수가 없어요. 답이 안 나요. 완전 로컬로 가고 완전 로컬로 가지 않으면은 경영의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완전 로컬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대를 못 받는다고 해도 광고를 조금 달리 생각하자고요. 교차로나 시장이라든가 뭐 이 로타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하되 그들이 원하는 어떤 매점 그 주소 뭐 전세 뭐 이거를 떠나서 실생활에 필요한 식당이라든가 구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런 상점의 광고에서 박리라미를 끌어모으고 기사를 리뷰 형식 그리고 지역의 속보와를 가진 리뷰 형식으로 가진다면은 이거는 결과는 뻔하게 돼요. 저기 그 충청일보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과거로 어느 때로 돌아가야 되냐면 우리 스포츠 소년체전 전국 제패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야 돼. 그때는 우리 충청일보가 전국에서 이거 했잖아요. 중앙일보도 못 따라왔어요. 그때 알았던 사진 좋지, 기사 좋지. 그러니까 강원일보, 저 경남신문, 부산일보, 저기 뭐 광주일보 저한테 맨날 항의 오는 거예요. 너는 막 혼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맨날 저기 연맥이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지금 중앙일보를 계속 봐요. 중앙일보 사진기자가 한번 봐달라고 해서 몇십 년 보는데 조선일보를 바꾸려 해도 안 돼. 하도 물건 늘어져서 안 되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신문이 이만큼 써 있잖아요. 이만큼 써 있으면 거기서 신문을 골라다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뭐 저기 동아일보, 중앙일보 같은 원래 유명한 신문이니까 혹시 찾을 줄 모르지만 기타 신문 이렇게 쌓으면 거기서 찾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거기 우리가 신문을 좀 잘 만든다 그래서 얼마큼 신문이 팔리겠느냐, 독자를 끌겠느냐, 기사가 좋다, 뭐가 좋다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뭘 하냐면 조선일보가 중앙일보다 나은 거는 내가 하나 캐치한 게 뭐냐면 저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관광 레저, 그 다음에 그 연예가 있죠, 연예가 배우들, 가수들 이걸 아주 크게 화보로다 내주더라고, 별지로다가. 그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저기 사진기자 모임에 갔는데 그래, 선배님 옛날에 내가 청와대 출입할 때 기자는 내가 최고 대접받았어요. 내가 저기 뭐 국무총리실에 갈 땐 대접받았는데 지금은 연예가 그 사진기자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대접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충청일보가 변화를 하려면 우선 일면에 그런 그 쇼킹한 사진이 크게 나가야 돼. 매일. 그러니까 무슨 탤런트가 됐던 뭐 저기 배우가 됐던 그 다음에 지방의 무슨 체육인이 됐던 그래서 그걸 나오면서 충청일보 하면 일면에 무슨 게 나간다 그러면 그게 이제 머릿속에 박히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년체전 연승할 때는 그 지방에 충청북도 출신들이 A지에 있는 그런 저기 도민들도 신문을 많이 봤대요. 신문을. 그거 아니하면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그때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기 대전서 뭐 저기 대가 열린다. 그럼 암실도 싸가지고 기자가 3명씩 파견해가지고 사진도 거기서 만들고 기사도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면
여기 뭐 저 중앙 지수의 기자, MBC, KBS 이 기자들이 전부 우리 거 와서 비켜갔잖아. 그래서 한번 취재 못하고. 그래서 충청일보가 압도한 것은 그렇게 그 스포츠나 연예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정열을 쏟아가지고 그걸 빛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 8연패라는 근접탑도 세웠고 그것도 8연패 근접탑은 충청일보가 한 20%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충청일보는 예를 들면 여기서 무슨 저기 뭐 지방 사진 작가들을 해서 풍경 사진을 이렇게 싣더라도 안에다 싣지 말고 1m에다 실어요. 얼굴에다 실으면 그거로 인해서 아 내일은 충청일보에 무슨 그 나올까 뭐 무슨 이미자가 나올까 뭐 저기 나오나가 나올까 그러는 기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많은 신문이 쌓여 있어도 충청일보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우리 민원인의 여기 세 분 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좋은 기사 쓰고 좋은 뭐고 한다 그래도 우리 신문을 찾아 쓰려면 이름이 익혀져야 돼. 이름이 충청일보라는 이름이 읽혀져야지. 지금 뭐 늦게 저희 출발한 딴 신문도 똑같잖아요. 이름이 뭐 저기 예를 들면 충북매일, 충북일보, 뭐 충청투데이 그건 누가 더 알지만 그 신문 따로 찾아보는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저기 우리 우리 임 국장 얘기했듯이 뭐 신문이 얼마 있으면 이제 미국서부터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많은 또 학자들 얘기는 안 활자 없어져요. 문명은 영원히 그럼요.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그런 얘기 하니까 제가 그 안 창간 없어진다. 70주년에 한 마리 거둔다면 충청일보가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냐면 아예 우리가 그 사회에 쇼킹한 그 문화체육 그런 쪽에 예술 쪽에 예. 크게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그렇죠. 빛나지 않을까. 맞아요. 신문은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로 나도 보는데, 그러니까 없어지지는 않대 그래도 타 신문에 비해서 우리 충청일보가 그러니까 의존도가 얕아진다는 얘기죠. 잘 나가는 신문이 되려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질 좋은 신문, 윤리 의식을 가진 신문을 만들어야만 독자들한테 신뢰를 받아가지고 팔린다는 얘기지 예.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경영에도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이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은 기자가 됐건 영업사원이 됐건 1인 3역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회사가 살아나요. 기자라고 해서 꼭 기사만 쓴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지금 시대를 맞았어요. 영업에 참여를 해서 회사 수익을 올려야지 기사만 쓴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회사 못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언론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전부 1인 3역을 해야만 회사를 살 수 있다는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장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충청일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